14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의사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리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은 전공의와 봉직이, 교수 등 각 직역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과 수당 등과 관련된 노동법령 기준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전공의가 주 40시간 초과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또 봉직의 연장 근로는 병원 측과 합의로 실시하며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1월 22일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 진료를 선언했는데요. 의협은 이번 매뉴얼의 후속편으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매뉴얼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부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횡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 처분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의료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 부족한 경우에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 폐기물에 한정해서 지정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전문 소각업체는 전국적으로 13곳에 불과한데요. 올해부터 업체들이 처리 물량을 줄이면서 기존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지해서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병원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의료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 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추진한 특수사법경찰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이 검경찰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메디컬타임스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과 건보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검사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가세해서 중앙합동수사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청, 그리고 지자체 모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지부 파견에 난색을 표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컬타임스는 복지부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점으로 볼 때 만여 명의 거대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이 의원 입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당 특사경 의무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환자 안전수가 신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 환경과 문화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11일 첫 회의를 열어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날 태스크포스는 지난 3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중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죄 유형까지 파악하기로 했는데요. 의료기관 내 폭력은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차기 회의부터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의협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 범사회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가칭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